자, 시작. 자, 오늘 수업 시작할 거고요. 자, 연습 문제 풀어오라고 했는데 우리 검사할 시간도 없어. 자수 해봐. 연습 문제 안 풀어온 사람 있어? 말고 없습니까? 제가 최성훈 최성원 미쳤어? 앞으로 오늘씩 보내줘야 못 가겠네? 가요. 자, 질문. 자, 1번 질문할 거 있을까? 1번? 다 불러줘야 되는구나. 자, 1번에 마이너스 6분의 13, 2번은 0, 3번에 3600, 4번에 마이너스 2, 5번에 3. 됐니? 자, 6번에 99만 25, 990025. 됐지? 7번에 19900, 8번은 996입니다. 자, 1번 풀이 필요하신 분 있나? 안 풀어왔다며. 그럼 풀이를 나중에 하시도록 하고 2번 풀이 필요하신 분. 자, 2번을 봅시다. 그러면 이거 왜 그래? 야, 2번 풀 거 없어. 여기 있고요. 네, 문제 2번에 써있는 거 절대값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9파이보다 좀 작은. 그러면 x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은 마이너스 9파이보다 크고 9파이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시작되는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앞에 무언가부터 계속 와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할 건데 중간에 0이 있기 때문에 뭐가 뒤에 뭐든 말든 간에 이 값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요? 이해돼? 여기서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제 계산을 하셔야겠지만 0이 하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고요. 하나만 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5 6 7 8 9 10 정도. 원래 저기 이제 이 녀석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28 정도가 나올 텐데 얘가 28점 얼마 나오거든? 28까지 곱이라고 할 텐데 그러면 이 1부터 10까지만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1부터 10까지의 곱을 얼마라고 계산할 수 있니? 정말로 더 곱하는 거 말고 10팩토리얼이긴 한데 그러면 좀 더 가서 28까지 가? 진짜로?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소인수 분해면 소인수 분해하시는데 진짜로 소인수 분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 자 1부터 28 사이에 2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죠? 14개예요. 그러면 2의 배수의 개수는 14개입니다. 4의 배수는 몇 개죠? 8의 배수는 3개. 16의 배수 1개죠? 32의 배수는 없고요. 이 녀석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거듭제곱이 저 형태가 나옵니다. 3의 거듭제곱도 똑같은 형태에서 3의 개수가 이제 9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9개가 아니지 81이면 얼마야? 3의 세제곱 더하기 1 이 형태가 나와요. 이게 뭘 계산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걸 계산하시는 건데 지금 여기서 2의 배수의 개수를 다 카운팅을 합니다. 그러면 2의 배수를 카운팅을 하면서 여기 있을 거고 여기 있을 거고 여기 있을 거고 여기 있을 거고 여기에 2의 배수들이 존재하시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존재하실 거 될 거 아니야. 근데 4의 배수는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2의 지수가 2개죠. 맞아? 그러면 여기도 하나 있을 거고 여기도 하나 있는 상태가 되고 여기는 이제 여기도 하나 있는 상태가 될 거야. 4의 배수에 포함될 거니까. 여기서 8의 배수를 카운팅하게 되면 여기 이제 하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의 배수, 4의 배수, 8의 배수, 16의 배수를 본 거예요. 그러면 2의 배수를 만약 16의 배수, 16이라고 하는 거 볼 때는 2의 배수 카운팅 할 때 한번 지수 한번 선택했죠. 4의 배수 할 때 선택하면 또 했지. 3의 배수 할 때 8의 배수 할 때 또 선택했지. 16의 배수 선택할 때 카운팅을 다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4개가 카운팅이 다 돼요. 그래서 2의 거듭제곱으로 애들의 개수를 다 카운팅을 합니다. 3의 거듭제곱으로 계속 카운팅을 하겠죠.
같은 방식에서 1부터 28까지에 있는 소인수, 소수의 거듭 제곱으로 모두 다 카운팅을 하게 되면 이게 소인수 분해가 돼버려요. 알겠니? 이런 식의 계산 방식에 의해서 이것도 계산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0이 껴있기 때문에 우리 계산할 필요가 없죠. 곱하면 0이니까. 자, 그러면 3번은 하셔야 되는 분 있을까요? 3번 없어? 4번. 4번도 없습니까? 5번은요? 5번도 없고 6번은? 저요. 6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문제에서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에이 버리적거리네 쭉 가서 2n-1까지를 곱하게 되면 이 녀석의 n제곱의 형태를 갖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해 준 거고요. 됐니? 그러면 지금 녀석을 보면 절대값 x-1 절대값 x-2 절대값 x-3 절대값 x-4죠. 해가지고 쭉 가서 절대값 x-1999입니다. 됐습니까? 단 x는 999분의 995분의 뭐야 990 아이씨 헷갈릴 수 있겠네. 995와 996분의 995다 뭐 이딴 식으로 써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x의 형태는 결국은 996보다 크고요. 995보다 크고 996보다 작은 형태의 값을 갖겠죠. 됐니? 그러면 얘네들의 형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제일 처음에 있는 녀석의 형태가 1, 2, 아니지 미안해 x-1, x-2 이런 형태로 오겠지. x-3까지도 됐습니까? 얘가 쭉 와서 x-995까지는 플러스의 값의 형태를 갖게 될 거예요. 됐니? 됐어요? 그 다음에는 996을 뺀 거부터 x-996 x 미안해 미쳤어. 여기서부터 씁시다. 아니죠? 이런 형태가 되나요? 됐어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올까요? 아니 근데 1999가 아니고 1990까지 아니에요? 90이네요. 미안해. 여기도 플러스죠. 됐어요? 절대값의 성질만 갖고 문제를 풀면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랑 짝지으면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얘랑 얘랑 짝지으면 995가 나오죠. 맞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짝지어도 뭐가 나와요? 995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네. 1999만 네, 맨 마지막에 이제 얘네들을 계속 더해서
쭉 가시다가 이 녀석을 하셔도 똑같이 뭐가 나올 거냐면 995가 나오시겠죠. 자,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서의 개수가 되시겠지? 이 녀석 사이의 개수. 됐어? 근데 지금 보면 1-1부터 시작했어. 그러니까 x-1부터 시작해서 x-1990이니까 개수가 1990개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전체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씩 짝져가지고 만든 녀석이기 때문에 2분의 1990이겠죠. 그래서 995의 제곱의 형태를 띈다. 첫 번째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됐어? 이해돼요?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크로스를 적는 게 아니라 이 문제 풀이 방식대로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크로스를 짓는 거야. 자, 얘랑 크로스를 지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오시죠? 됐어? 이 전에 뭐가 있을 거냐면 이건 다시 식을 쓰는 게 낫겠다. 실파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 이렇게 되는 건데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번엔 가운데서부터 계산을 해요. 그러면 1이죠. 그치? 이렇게 둘 계산하면 3 나오죠? 됐니?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계산하면 또 뭐가 나오냐면 5가 나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 계산 방식은 뭐가 될 거냐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이 1989죠. 됐어? 그러면 위에 있는 방식대로 요 녀석이 형태로 본다라고 했을 때 1 더하기 3 더하기 5 플러스 점점점 2 곱하기 995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 녀석은 995일 거예요. 5의 제곱일 거예요. 이렇게 풀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풀이의 의도는 이게야. 얘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서 이렇게 풀라는 거고, 사실 이 문제에 관계없이 사실은 뭐한다? 이렇게 보셔도 사실 똑같은 방식에서 995의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 계산해야 돼요. 뭐가? 995죠. 미쳤어? 1000 마이너스. 그러니까 995의 제곱이라고 아까 답을 불러줬잖아. 아닌가? 아니구나. 계산했네 이 미치것은. 그냥 995의 제곱으로 쓰세요. 네. 자, 7번 질문 있어요? 계산이요. 7번 해야 돼? 해야 돼? 8번은? 8번이요. 8번? 다 풀었어요. 응? 다 풀었어요. 다 풀었다고? 8번도 다 풀었어요. 느꼈잖아. 어? 뭘 베껴? 지금 다 있는데. 이건 느낀 거잖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으면 전에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숙제를 안 떨어졌대. 그래도 기억나는 거는 자, x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써있고요. 그래서 계산하는 게 x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계산하는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다시 좀 써보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잖아.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제로에서 플러스 x 마이너스 1 뭐라고? 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자는 거고 빼는 녀석이 짝수이면 뺄 거고 홀수이면 플러스 형태를 띠는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의 점점점 마이너스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990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991이죠. 근데 파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3.14 이렇게 되는 거고 1보다 큰 값이잖아. 그러면 파이분의 1의 값은 어떻게 될 거냐? 1보다 작은 값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큰 녀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근데 어차피 다 마이너스 나오는 거. 어? 근데 어차피 절대값. 그렇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마이너스 1보다 x의 값은 클 거고 0보다는 작은 음수의 값이야. 근데 해보면 사실 다 어차피 마이너스인 거죠. 오락선에는. 얘가 다 마이너스 값을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x 플러스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얘가 x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나올 거고 더하기 x x 마이너스 2가 나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x 헷갈려 죽겠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네요. 맞아요? 이제 4개만 썼는데 하고자 하는 건 2개씩 짝지어서 얘를 계산을 하면 이 값이 얼마냐? 1일 거고 이 2개를 짝지어서 계산해도 1인 거죠. 됐니? 그러면 2개씩 계속 짝지으면 모두 다 1로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어디까지 1로 나올 거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1을 몇 번 더 할 것이냐가 문제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 몇 개? 만? 1992. 네, 1992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2개씩 짝졌으니까 이 1992개를 2로 나누면 2개씩 짝진 개수가 나오겠지? 네. 됐어요? 그럼 996개잖아. 그래서 얘를 996번 더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됐습니까? 네. 1번 답 어? 1번 답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1번에다 네. 마이너스 6분의 13이요. 네. 자, 됐지? 자, 오늘은 이거 진도 좀 나갈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시간 없어 죽겠는데 20시간에 1번에 마이너스 6분의 13 2번에 0 3번에 마이너스 3600 4번에 마이너스 2 5번에 3 6번에 995의 제곱 그 다음에 7번에 1990 19900 그 다음에 8번은 못 풀었잖아 996 됐지? 됐다. 자, 2장은 정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쉬운 점수예요. 어려운 그래서 첫 번째는 표현 방식에 대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정수의 표현. 자, 우리가 100의 자리가
A고 10의 자리가 B 1의 자리가 C면 이걸 갖고 세 자릿수를 뭐라고 쓰셨냐? 그동안은 뭐라고 써줬어, 그나? A C B C. 더하기 좀 해, 이 새끼야. 자,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라고 쓰시죠? 됐니? 근데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경식위에서는 A, B, C 위에다 바를 쓰면 이거를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로 본다. 결례스. 학교에서 저렇게 하는 학교에서는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됐어?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표현하는 게 세 자릿수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 뭐 7자릿수 뭐 이런 것도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7자릿수면은 A 곱하기 10의 17제곱, B 곱하기 10의 6제곱 이딴 식으로 표현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됐습니까? 얼마나 벌어보시나.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나누어 떨어짐의 표현. 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거는 2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쵸? 뭐라고 표현해? 2로 나누어 떨어진다 표현. EA니까 2로 나눠 떨어진다 표현을 적당한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2 곱하기 5 플러스 0 이렇게 50이죠? 50 플러스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됐니? 근데 이렇게 쓰는 게 귀찮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어떤 수로 떨어집니다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쓸 거란 소리냐면 100이라는 건 2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고 표현하겠다는 거죠. 이건 다 이제 표현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해야 이제 풀이 과정을 좀 적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됐니?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적어도 한 자릿수로 나눠 떨어지는 숫자들의 특징은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지. 자, 이 녀석에 대해서 볼 건데 얘가 2의 배수다. 그럼 어떻게 보죠? F 응? F가 짝수 F가 짝수 2의 배수가 되시면 되지. 됐니? 네. 3의 배수는 어떻게 되죠? A C D E F G 네. A 플러스 B 플러스 점점 F가 3으로 나눠 떨어지시면 되는 거지? 됐지? 4의 배수 어떻게 판정하시죠? 뒤에 두 자릿수가 그래서 뒤에 있는 두 자릿수가 4의 배수 형태를 가지시면 되는 거지. 됐니? 자, 5의 배수는 5나 0 뭐가 된다고? F가 5나 0 네, F가 5의 배수가 되시면 되는 거죠. 자, 0,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기억할 거. 자, 정수가 숫자의 나누어짐을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면 0은 5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 뭐, 나머지가 얼마죠? 혹시 0이면 몫도 0이고 나머지도 0이죠. 나머지가 없잖아. 나눠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음수도 나눌 거거든. 정수의 나눗셈이잖아. 그러면 음수도 나눌 거죠. 자, 마이너스 2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좀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32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마이너스 16 플러스 제로죠. 그러니까 2의 배수예요. 마이너스 32도.
알겠지? 자, 그러면 6의 배수면 어떻게 되죠? 2의 배수랑 3의 배수 특징. 그렇죠. 얘네들은 2의 배수이자 3의 배수의 특성을 모두 다 갖고 있으면 돼. 자, 7의 배수 어떻게 듣죠? 7의 배수. 칠의 배수.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뭐냐면 숫자가 작으면요, 일의 자릿수를 떼버려요. 1의 자릿수를 떼고 이 1의 자릿수를 2배를 해서 빼면 7로 나눠 떨어지면 7의 배수입니다. 됐어요? 근데 숫자가 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6자리를 7로 나누나 5자리를 7로 나누나 의미가 없어요. 그치? 숫자가 크면 어떻게 하시냐? 숫자가 큰 경우엔 이렇게 합니다. 뒤에서부터 세 자리를 잘라요. 자, 중요한 거야. 뒤에서부터 세 자리를 자르셔야 돼. 만약에 갖고 있는 수가 A, B, C, D, E만 있어. 그러면 얘는 7의 배수 판별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A, B에서 C, D, E를 빼서 이게 7로 나눠 떨어지는지 확인할 거야. 뒤에서부터 세 자리씩 자릅니다. 알겠지? 됐어요? 이건 이유가 있는데 뒤쪽에서 같이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나올 거라서. 자, 8의 배수 판정을 어떻게 하죠? 파라베스 판정법은 뒤에 있는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돼요. 이게 2의 배수, 4의 배수, 8의 배수는 다 똑같은 건데 2의 배수는 2 곱하기 5가 10이기 때문에 10 이상은 무조건 2의 배수가 되고요. 4의 배수도 4 곱하기 25가 100이기 때문에 100 이상의 수는 무조건 4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8의 배수도 마찬가지로 8 곱하기 125를 하게 되면 1000이 되기 때문에 뒤에 세 자리만, 맨 뒤쪽 세 자리만 8의 배수면 앞에는 무조건 8의 배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DEF 어? DEF 아, 저걸로 보면 DEF지? 미안해. 자, 9의 배수 판정은 어떻게 한다? 이것도 3의 배수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죠. 자, 주의할 거 3의 배수는 각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 9의 배수도 각자리수의 합이 9의 배수, 27의 배수는 이렇게 못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7의 배수가 왜 이렇게 세 자리를 뺐을 때 7의 배수가 나오는지를 얘기를 할 건데, 원래 너네가 7 곱하기 11 곱하기 13을 하면 얼마다? 이게 1001이야. 1001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각자리수에 있는 녀석의 차이가 요 두 녀석의 차, 그러니까 이 6자리의 애들에서 뒤에서 세 자리를 뺐을 때 세 자리 값의 차가 7의 배수가 되면 전체가 다 7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거 잘못 썼다. 뒤에 또 됐니? 그래서 나오는 거고 3의 배수나 9의 배수가 나오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100이라고 하는 아이를 갖고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 갖고 설명할 건데 이 녀석을 3으로 생각하면 33A 플러스 3B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쓸 수 있다는 거지. 됐니? 그러면 여기들은 무조건 3의 배수니까 여기는 A, B, C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의 배수면 전체가 다 3의 배수죠. 똑같은 방식에서 9로 애들을 묶으면 11A 플러스 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이기 때문에 뭐가 될 거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의 배수면 전체가 다 3의 배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7은 쓸 수가 없는 것 같아. 3의 1제곱, 3의 2제곱까지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3의 3제곱부터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십진법에서 이거를 이 형태를 변형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알겠니? 자, 그럼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7하고 11하고 13이 1001이 된다고 했잖아. 그치?
7하고 11하고 13이 1001이기 때문에 세 자리씩 나눠서 뺐을 때 7의 배수면 7의 배수지만 이걸 뺐을 때 11의 배수면 11의 배수가 되는 거고 13의 배수면 13의 배수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방식에서. 됐어?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다? 사실은 13까지는 확인해 볼 수 있다. 14, 15 이런 것도 가기는 다 가능은 한데 뭐 10이면은 11이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세 자릿수의 차가 11의 배수고 12면은 4의 배수이자 3의 배수가 될 거고 13이면은 각 세 자릿수의 차가 또 13의 배수가 될 거고 14면 2의 배수이자 7의 배수가 될 거고 15면 3의 배수이자 5의 배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6까지는 우리가 다 확인을 해볼 수 있어. 사실 16도 뒤에 네 자리가 16의 배수면 16의 배수가 돼요. 125까지. 네? 125. 뭐가? 8 125. 8 곱하기 125가 1000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 자리 뒤에 있는 세 자리가 1000의 배수면 8의 배수면 되는 거지. 그럼 똑같은 방식에서 16도 16 곱하기 625가 만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네 자리가 4의 배수면 16의 배수면 돼요. 물론 이 방식대로 계속 생각하면 더 볼 수 있겠지만 결국 그냥 나누는 거 크게 다르지 않죠. 숫자가 너무 커져야 되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 4개 정도를 생각을 좀 해오도록 합니다. 알겠어? 예제 문제. 어차피 그날 와서 다시 풀어주긴 할 거야. 생각을 좀 해보고 하고 풀이를 한번 써보도록 해요. 알았지? 네. 네, 숙제예요. 자, 넘어가서 기하로 넘어갑니다. 기하는 29번부터 오늘 하면 되죠? 맞나요? 네. 덥다, 더워, 근데 말해. 후딱후딱 설명하죠. 자, 29번 얘기를 하고 정사면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정사면체 그림을 좀 그리시고요. 한 모선의 길이자는 얼마짜리라고 했냐면 4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B, AC, AD 위에 각각 이 1자리를 만든다. 이 FG를 만든다. 그러면 2자리를 만들 거니까 이 녀석의 절반의 길이를 쪼개는 녀석이겠죠? 당연히 이 길이도 2가 될 거란 소리죠. 됐니? 그 다음에 F점도 잡아주시는데 얘도 뭐가 되냐면 이 길이를 2로 잡아준대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2자리로 잘리겠죠. G가 문제인데 이 G라고 하는 녀석은 뭐 하겠다고 했냐면 이걸 1자리로 자르겠대요. 그럼 여기 남는 게 3이겠네? 됐어요? 이 방식대로 해가지고 이 녀석을 잘라내겠다.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녀석에서 A, F, G를 떼서 보면 물론 F 대신에 2를 떼도 돼요. 똑같아. A, G의 길이가 1이고 A, F의 길이가 2이면서 여기 각도가 60도짜리란 말이죠. 정사면체니까 한 내각의 크기는 다 60도짜리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특수비에 의해서 뭐 할 거냐면 여기가 직교하는 직각삼각형이 될 거란 소리죠. 네. 됐어?
무슨 소리냐? A2하고 AG가 직교할 거고요. AG와 AF도 직교할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FG의 길이값은 뭐 볼 것도 없이 특수비에 의해서 루트 3짜리겠지. 그럼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이 잘린 부분의 부피값을 보려고 하면은 잘린 부분의 부피값을 원래 있던 녀석에서 떼어내면은 이제 밑에 있는 남은 부분의 부피값이 나오시겠죠? 네. 그럼 잘린 부분의 부피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1을 쓰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럼 밑넓이를 이제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당연히 이 길이 2죠? 그치? AF는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이걸 갖고 그림을 우리가 그려서 직점이라는 걸 기준으로 좀 더 서 있겠구나. 자, 여기를 E점을 잡고 여기를 F점을 잡고 그 다음에 E와 F점, G에서 E와 F점의 중점으로 선을 내려서 이 녀석을 M점이라고 우리가 잡겠습니다. 됐니? 너네가 EG의 길이값은 FG와 함께 루트 3이라고 위에서 구했고요. 됐니? 그 다음에 EM의 길이값은 당연히 2분의 1 EF기 때문에 1이시겠죠? 네. 그러면 GM의 길이값은 루트에 3-1의 값을 가질 거니까 루트 2가 될 거예요. 됐니? 네. 그러면 삼각형 GEF의 넓이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에 의해서 루트 2입니다. 됐지? 네. 자, 정사면체. 부피는 지난 시간에 얘가 왜 이렇게 된지에 대해서 그림을 다 그려 설명을 해줬어. 뒷문제에서 한번 나중에 풀기는 할 건데 여기서 이걸까지 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12분의 루트 2a 세제곱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얘가 3분의 16 루트 2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3분의 16 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고 싶은 거죠. 됐어요? 네. 미쳤어. 부피 안 구했구나. 미안해. 여기 부피 하나 안 구했다. A-GEF의 부피를 구했어야 되는데 3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1 3분의 루트 2죠. 그래서 여기도 3분의 루트 2 빼야 되는 거고요. 계산하면 5루트 2가 되는 거고요. 됐니?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 얘기할 때 이거 했잖아. 높이값 1짜리 쓴다고. 그래서 윗반 넓이 구했는데 부피를 안 구해놓고 그냥 넘어왔나요? 자, 이해됐습니까? 네. 자, 30번 문제에서 이거를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보자. 그림을 잘 그려줘야 되는데
자, 문제 풀이상 우리가 기호가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사면체는 A-BCD 정사면체로 볼 거고요. 됐어?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을 여기랑 똑같은 대로 잡은 M점이시고요. 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는 H점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설명을 할 겁니다. 됐어?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저 H점이 무게중심점에 해당하시는데 왜 무게중심점에 해당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저게 왜 무게중심점에 해당하냐면 우리가 정삼각형을 그려서 여기가 D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위에서 A에서 얘를 내려다보기 시작하면 A에서 내려다봤을 때 당연히 A에서 정확하게 수직하게 얘를 내려다보면 A에서 D까지 길이와 A부터 C까지 길이와 A부터 B까지 길이 이 길이 값은 모두 다 같아야 돼요. 됐니? 그러면 A점의 밑에 뭐가 깔려있을 거냐면 H점이 깔려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위에서 얘를 내려봤을 때 A점과 H점이 같다라고 하고 지금 이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점 A, 즉 H는 삼각형 BCD의 외심에 해당합니다. 맞죠?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다 같으니까요. 이해돼? 근데 얘가 외심에 해당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니? 이 녀석이 내심이기도 하고 무게중심이기도 하죠. 왜? 정삼각형은 이 모든 게 일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이값에 관련된 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 H점을 무게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럼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었어. 그래서 자 M점을 잡은 거고요. 자, 시작합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3루트 6이라고 했어요. 자, 됐죠? 자, BM은 CM의 길이와 같은 길이 값을 갖기 때문에 2분의 3 루트 6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DM의 길이 값은 BD의 제곱에서 BM의 제곱의 값을 빼면 되니까 3루트 6에서 2분의 3루트 6을 빼시면 됩니다. 됐니? 네. 그러면 얘가 나올 거야. 2분의 9루트 2가. 자, DH는요. 3분의 2 DM이죠. 됐어요? 그러면 3루트 2가 나오나요? 됐지? 그러면 우리는 AH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AD의 제곱에서 DH의 제곱의 값에 루트를 씌울 겁니다. 됐니? 네. 54 마이너스 18이죠? 얼마야? 36, 6인가? 아닌데? 틀렸는데? 36이 아닌가? 계산하면? 아, 높이와 부피 구하라고 높이가 맞구나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답. 부피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피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2분의 1 곱하기 BC의 길이가 3루트 6 DM의 길이가 2분의 9루트 2 높이가 6이신 거죠?
항상 이제 지울 수 있는 것들은 지우고 가셔야 되는 게 맞잖아. 네. 맞지? 그러면 곱하면 2 여기가 2니까 3 빠지고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27 27 루트 3인가요? 됐습니까? 이 네? 밑에 루트 6? 루트 3? 아, 루트 6하고 루트 2 곱하면 어? 분모 2항이 그러니까 루트 6하고 루트 2 곱하면 3루트 2잖아 2루트 3이잖아. 근데 4 빠지니까 2 곱하기 2 54루트 3이 얘하고 곱하면 2루트 3이라고. 그럼 얘랑 지우면 루트 3만 남을 거라고. 3하고 9하고 곱하니까 27루트 3이라고. 됐어요? 네. 자, 뒤에 있는 거 좀 더 할 거야. 오늘 최대한 많이 끝내서 우리가 원래 목표로 하는 36번까지가 목표점이실 거거든요. 근데 36번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7개라도 좀 해볼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 자, 조용히하라고. 가를. 자, 31번으로 갑니다. 네. 자, 31번 문항은 되게 단순한 문항이죠. 다음 이거 정리하자. 그러면 전체 몇 개는 그린 게 대충 그랬어. 우리 A, B, C, D, E, F, G, H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에서 B, G, D, E B, G, D, E 자 얘를 연결을 하시고 얘를 연결을 하신 다음에 됐니? 여기서 B점으로 B에서 2점으로 C에서 D점으로 D에서 2점으로 연결해서 얘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너네가 지금 눈치를 좀 채셔야 되는 건 지금 여기 있는 녀석들이 모두 다 대각선이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BD부터 시작해서 BD, DG도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고 GB도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고 그 다음에 PE도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고 EG도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고 ED도 정사각형의 대각선에 해당돼요. 맞니? 자, 그러면 이 녀석은 한 변의 길이값을 우리가 뭘로 줬냐면 1짜리라고 줬기 때문에 이 녀석의 모든 길이값은 루트 2짜리예요. 그렇지? 네. 그러면 얘네들은 모든 변의 길이값이 다 같은 녀석이니까 정사면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네. 자,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부피값은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 루트 2의 세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3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32번으로 갑니다. 아 진짜 분명하지. 감기 환자들만 있으네? 그러니까 가래가 너무 많이. 옆벽에 들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줌으로 해야 되는 자, 하나 연결 안 해놨는데 일부러 연결 안 한 거니까 일단 그림 그리고 나서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뭐 하겠다고 했냐면 A부터 F를 연결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C 연결하고 그 다음에 BFC 연결을 한 다음에 이 녀석에 의해서 A에서 CF에 내린 수선의 발을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으므로 여기다가 선을 내려서 이렇게 잡은 녀석 이 값을 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의 이름을 M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닫죠 이제. 됐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AF의 길이 값하고 AC의 길이 값하고 FC의 길이 값은 모두 다 대각선에 해당하시거든? 쌤 I야 M이 뭐가? 아니라 I. I라고 이름이 있어? 이름 어느 줄 알았어요? 그럼 이거 모두 다 대각선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가 2짜리라고 하면 여기가 2루트 2짜리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런 형태의 정삼각형의 그림이 그려질 거고 여기가 A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 이 녀석 I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F와 C를 반으로 쪼개는 새끼겠죠? 됐니? 네. 자 여기 길이가 2루트 2였으니까 여기 길이는 루트 2짜리겠지? AI의 길이 값은 2 루트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전체 제곱의 루트 값 2가 될 거예요. 아닌가? 8 2, 6 A 루트 6이네 젠장한. 그거 다시 걸려. 자 근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아예 공식화된 공식도 있었죠? 2분의 루트 3 A라고 A 값이 2 루트 2 그래서 루트 6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풀고 나는 계속 수업할 거니까 알아서 해. 갔다 와. 근데 그동안 나 중국 수업은 안 할 거라고. 네. 자 33번으로 갈 거고요. 모선의 길이가 13, 높이가 12인 직원뿔. 직원뿔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네. 직원뿔이라고 하는 건 뭐였었냐면 그 수직 그 밑면의 그 원의 중심을 수직으로 한 거. 자 높이 값이 뭐라 해야 돼? 밑면에 지름과 직교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뿔을 우리가 직원뿔입니다 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아야 되고요 당연히. 됐어요? 문제에서 얘가 13이라고 했고요. 얘가 10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R이라고 하는 녀석은 13의 제곱에서 12의 제곱을 빼기 때문에 이 값은 5가 나오시죠? 됐니?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냐면 이렇게 펼친다 했을 때 요 녀석의 각도값을 물어보는 거죠? 맞니? 근데 지금 우리가 요 녀석의 호의 길이 값하고 이 호의 길이 값하고 이 원의 둘레 값은 같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뭐 이거 다. 중심각이라고 하는 녀석과 밑면의 둘레인 2파이 R하고 같으셔야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떼면 되죠. 이거 어차피 필요 없는 새끼니까. 세타 값은 13분의 1800이 되시겠습니다. 뭐 진짜 쉽게. 안 내.
힘들어. 12. 몇 개 줬어? 그렇죠. 얼마나 그려야 되는 거야? 작게 그리면은 보기가 불편하고 크게 그리면은 너무 커지고. 그냥 약간 찌그러졌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문제에서 윗면의 지름이 24인 원이 되었고 가장 깊은 곳에 8cm짜리 호흡이 패였다 라고 얘기를 했죠. 8cm짜리 호흡이 패였다.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냐면 수면에 이렇게 깔리게 된다는 소리죠. 대충. 됐어? 여기서 공을 드러낼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네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얘네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자, 여기에 구멍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호수가 되게 얇은 됐어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 선을 내렸을 때 요 길이가 8이라는 거죠? 맞니? 네. 지름이 24짜리가 됐다고 했으니까 이 호수에 의해서 만드는 이 녀석 원의 반지름은 12짜리가 될 겁니다. 이거 원래 3cm. 됐니? 그랬을 때 이 원의 반지름, 부의 반지름은 13짜리였으니까 여기가 13이 되시겠죠? 아닌가? 이거 3원이에요. 아니다, 24. 안 나왔구나, 이거는. 안 나왔으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네. 여기가 R이 될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쓸 거냐면 R-8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R의 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R-8의 전체 제곱이다. 이 뜻이고요. 144에 64 208인가요? 네. 이렇게 되시나요? 네. 얘하고 얘하고 줄면 될 거고요. 16R이 208이다. R값은 13이네요. 몸 지름이 20년. 크다. 이것도 안 나올 것 같아. 공의 반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3이시겠죠? 그래서 요걸 하고 잘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여기? 팔릴 것 같은데. 1대3 내분점 평면 단면의 넓이 1대3 내분점을 잘라야 되니까 네. 중점 잡고가
여기 선 하나 더 연결해야 되는데 일단 안 그렸고요 아직. 자, 문제에서 요거 것들 몇 가지 그리고 나서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E하고 F가 그러니까 A, B와 A, C의 중점을 E와 F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A, B의 중점이니까 이 녀석은 얘랑 길이를 같게 자른 녀석입니다. 얘가 2점이요. 됐어요? 네. 여기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점에 F점이 잡히게 될 겁니다. 이거 좀 이따 그리시도록 하고요. 그치?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1대3 내분점을 G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CD의 1대3 내분점 G. 아이고 위치 잘못 잡았네. 그림이 그려질라. 길이가 8짜리였기 때문에 1대3 내분점이면 얘가 2고요. 얘가 6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얘를 이제 연결을 했을 때 뭘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E하고 F랑 G랑 연결해서 이렇게 잘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됐어? 그럼 봐봐. BC와 EF가 평행할 수밖에 없는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밑에가 똑같이 이 평행선에 따라서 들어가 버릴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여기에 도착하는 녀석의 녀석도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어디선가 잘리게 될 거고 이 녀석은 얘랑 똑같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잘린 부분의 길이 값을 이 이름을 A, B, C, D, E, F, G, H라고 잡겠습니다. 얘도 당연히 얘랑 평행할 겁니다. 왜? E, H, G, F와 BC는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HG도 BC와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돼요. 네. 그러면 삼각형 AEF는 정삼각형이 되죠. 여기가 60도인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다시 똑같이 잘린 거잖아요. 맞아? 그럼 정삼각형이 될 거니까 EF의 길이 값은 2분의 1 BC가 될 거고 결과값은 4입니다. 됐어요? 자, 그림을 좀 떼볼 건데 여기가 F, 여기가 C, 여기가 G. CG의 길이는 2라고 아까 정해놨고요. CF의 길이는 다시 4짜리고요. 얘는 심지어 60도죠. 이 얘기에서 우리는 여기가 4짜리죠. 뭔 소리야? 90도고 이 FG의 길이 값이 2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삼각형 DHG도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HG의 길이 값은 DG의 길이 값하고 같은 6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녀석의 넓이 값이기 때문에 4하고 6 4하고 6하고 2루트 3
이 녀석의 HG 길이값은 6짜리였고요. 이 길이값은 4짜리. 시죠? 그냥 잘못 그렸네? 왜요? 더 좁혀야 되네. 등병 분명한 건 맞는데? 길이 비율이 안 맞아. 이렇게 돼야죠? 훨씬 더 좁은 녀석이 그려지죠? 우리는 EF의 길이, FG의 길이 값이 여기 있는 녀석들이 2루트 3 이렇게 되는 녀석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점에서 HG에다 수선을 내리시고요. F점에서 HG에다가 또 수선을 내리시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같은 녀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등변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여기 남는 부분과 여기 남는 부분도 길이값이 같으셔야 됩니다. 여기를 P점, 여기를 Q점이라고 잡을게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HP라고 하는 녀석과 HP요. QG라고 하는 녀석은 길이값이 같을 건데 6에서 4를 뺀 녀석을 2로 나눌 거기 때문에 이 값은 1이죠. 그렇지? 그러면 EP의 길이값은 EH의 제곱 마이너스 HP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값은 루트 11이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단면 구하면 되지? 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4 더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루트 11 5루트 11이에요. 근데 됐습니까? 예. EF 그런 거니까. EFG를 지나면 이 녀석에 대해서 평행하게 잘라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H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문제 풀이는 이거를 하는 게 의도야. 알겠어요? 얘를 어떻게 이렇게 세 개만 잘라내? 삼각형으로 잘라낼 거야? 남는 건 어디 갈 건데? 36번은 못 풀었고요. 풀었으면 좋겠는데 36번 풀이가 되게 길어요. 36번부터 그러면 시작해가지고 8문제를 풀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44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지? 네. 자, 다음 시간에 44번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해보시도록 하고, 네, 나머지는 레슨 대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